안녕하십니까?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어 혹시 철자 아시나요? 보통 다른 분들께서는 이 스프링 쿨러라고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쿨러라는 게 아무래도 물이 방사되는 거 보니까 이 온도를 조금 차갑게 하는 거니까 쿨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게 아니라 정확한 영어 명칭은 스프링 클러입니다. 클러. 이제 소방설비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모르시면 조금 민망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이 스프링클러인데, 우선은 이제 이 펌프의 토출량을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펌프 토출량 같은 경우에는 Q는 N 곱하기 이 80리터 퍼 미닛인데, 이때 이 N은 개수죠. 개수.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인데, 이 기준 개수의 경우에는 엄청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개수를 제가 한번 이제 적어 볼 텐데, 일단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개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지하층을 제외한, 즉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 대상물이 있고, 이제 그러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10층 이하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아니라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 공장이 있는데, 원래는 공장, 제가 방금 창고를 적었잖아요. 원래는 공장 또는 창고, 그래서 레크식 창고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창고 쪽은 그쪽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폐쇄형 헤드를, 이제 즉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해요. 그래서 공장만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 가연물을 저장한 것과 그 외의 것 이렇게 나눴고요. 두 번째 거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그리고 복합 건축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건축물이 뭐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 백화점 아시죠? 백화점이 바로 복합 건축물에 속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또한 판매시설, 그리고 복합 건축물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그 외의 것 이것도 똑같이 두 개로 나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밖의 것들, 나머지 건축물들을 의미하죠. 나머지 소방 대상물들. 그래서 이거는 이 헤드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따라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헤드의 이 부착 높이가 8m 이상인 것과, 그리고 8m 미만인 것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 3번까지 저희는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파트가 각 동의 주차장과 연결된 구조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10층 이하인 게 있으면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맨 아래쪽에 11층 이상인 이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가, 그리고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수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232 211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232 2113.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특수 가연물일 경우에 30개, 그리고 그 외에 1등 공장에는 20개, 그리고 근판 운수 중에 판매 시설과 복합 건축물 백화점에는 다시 30개, 그 외에 20개, 8m 이상 경우에 20개, 그 외에 10개, 아파트인 경우에는 10개, 그리고 11층 이상인 경우에 다시 30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이 아파트 설명드리면서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죠. 그 각 동이 주차장과 연결된 구조일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30개다, 30개. 원래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개수의 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만 이 각 동이 주차장과 연결된 구조일 때는 이 주차장에 30개를 설치한다.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는 아주 제가 간단한 걸로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지운 다음에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2008년도에 실제로 실기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상 이 18층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상 18층의 아파트, 즉 아파트가 있는데 이때 즉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 이때 펌프의 최소 유량을 산정하시오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1번 최소 유량. 그러면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N 곱하기 저희는 아까 80을 이렇게 80리터 퍼 미닛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때 N인데 아파트래요. 저희가 아까 아파트 3232 2 1 1이었죠. 1. 즉 10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80리터 퍼 미닛 다시 계산하면은 800리터 퍼 미닛이 되죠. 따라서 이때 최소 유량이 몇이다? 800리터 퍼 미닛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수초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을 구하시오.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세제곱미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800 저희는 지금 최소 유량 구할 때는 n 곱하기 80 리터 퍼 미닛을 했죠. 근데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된다? 20분을 곱해주면 된다. 이 20분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는 건데 어떤 한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그 이동까지 즉 그 건축물 화재가 난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20분으로 둔 거예요. 이거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분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20을 곱하게 되면은 n 곱하기 1600 리터가 되겠죠. 그런데 1600은 그러면 몇이에요? 1.6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유효 저수량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0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6 세제곱미터.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16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최소 유량과 최소 유효 저수량은 다른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유량은 800리터 퍼 미닛 그리고 최소 유효 저수량은 몇이다? 16 세제곱미터이다. 그리고 이 3번이 하나 더 있네요. 이 2번만 지운 다음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번 문제를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향정은 76m이고 그리고 펌프의 효율이 65%라는 원래는 조건이 이 문제에 있었어요. 제가 원래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다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일단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펌프의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동기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에타분의 0.163 곱하기 Q 곱하기 H 곱하기 K입니다. Q는 이제 유량이라는 걸 눈치채셨죠? 눈치를 채셨고 H는 뭐다? 76m 즉 전양정 그리고 K는 여유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도 만약에 여유율이 1.2 혹은 1.1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 K 값에 이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당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는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효율이 0.65이기 때문에 0.65분의 0.163 곱하기 저희가 1번 문제에서 계산했죠. 이 800리터 퍼 미닛인데 다시 0.8 세제곱미터 퍼 미닛으로 이제 단위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곱하기 마지막으로 지금 이 H 값 76m가 주어졌죠. 그래서 76m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약 15.24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상하게 되면은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15.25 킬로와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해당 3번 이 펌프의 전동기 동력은 얼마인가? 그러면 15.25 킬로와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이 있어요. 이 폐수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떠한 뭐 설치 면제 조건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제가 영상을 다시 찍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